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벡터의 발산, 그리고 회전, 그리고 선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놈들은 물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자, 그것을 우리가 물리학에 보면 자세하게 그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그 발산의 정의가 어떠하든 간에 발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또 회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선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여기서 학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계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에 정의 44를 보면 이 벡터의 발산과 회전의 정의가 나와 있답니다. 자, 여기 벡터장 라제프 x, y, z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벡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 놈도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 책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벡터 함수는 그 변수가 하나인 거랍니다. 주로 실수값인 시간 t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킨 거라고 하면,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와 같은 위치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대응시킨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놈이 1, 2, 4, x가 1, y가 2, z가 3이다 라고 하면 공간 좌표에서 1, 2, 3이라는 그 점에서의 요놈 뭘 나타낸다? 벡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위치를, 그쵸? 위치에 벡터를 대응시켰을 때 요놈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여러분들이 그 물리에서 많이 들어봤던 자기장, 그 자석과 관련된 자기장, 또는 중력과 관련된 중력장 등등등, 그쵸? 어떠한, 그쵸? 힘에 관한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표현한 거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장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발산과 회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 발산과 회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디버전스라고 하는 요 발산은 그 물리학적 의미는 어떤 점 x, y, z란 이 점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어떤 유체의 순유출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curl F라고, 그렇죠? curl F라고 읽는 요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 단위 면적에 대한 어떤, 그렇죠? 순환율, 회전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회전하는 어떤 순환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놈과 요놈의 물리학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 책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요 발산 회전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발산이 의미하는 그 바가 물리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회전이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발산을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에 따라서 이 발산과 회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디버전스 F라고 하는 이 발산의, 그죠? 정의는 여기 보니까 이 벡터장 함수에 요 i 벡터 성분을 x에 관한 편미분, 그죠? j 벡터 성분인 qx, y, z를 y에 관한 편미분, r을 또 z에 관한 편미분한 값의 합. 그러니까 요놈은 스칼라 값으로 그죠? 디버전스 F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놈을 델 연산자라고 그러죠. 이 델 연산자라는 것은, 그죠? i 벡터 성분을 뭐한다? 요 놈은 i 벡터 성분, 그죠? i 벡터 성분이 지금 뭐야? x에 관한 편미분, j 벡터 성분이 y에 관한 편미분, k 벡터 성분이 z에 관한 편미분꼴로 표현되어지는 요런, 그죠? 이 벡터 함수를 요거 뭐라 한다? 요놈을 우리는 델 연산자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그쵸? 요 디버전스 F의 의미가 지금 요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결국은 요놈은
요 벡타장 함수 라지 F하고 요 델 연산자의 요 두 벡터의 뭐와 같다? 내적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내적은 첫 번째 x 승분끼리 곱하고 i 승분끼리 곱하고 j 승분끼리 곱하고 k 승분끼리 곱해가지고 그쵸 더한 결과가 지금 요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벡터장과 델 연산자의 내적으로 요놈이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것을 내적으로 계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요거는 물리학자들이 발산을 이와 같이 계산한다고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의대로 요놈을 발산이라는 것을 우리 수학에서는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답니다. 그리고 curl F, 즉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상당히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요 델 연산자하고 이 벡타장 함수의 벡터끼리 곱셈이라는 것은 뭐다? 요는 외적이죠. 그렇죠? 외적. 델 벡터와 F 벡터의 무엇으로 외적으로 계산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전, 그쵸? curl F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 연산자와 벡타장 함수의 외적으로 계산을 하겠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외적 계산은, F라고 하는 요 벡터가, P, Q,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델 연산자가 나타나는 벡터는 파샬 X, 파샬 Y, 파샬 Z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요 두 놈의 외적을 구해봐라. 요 두 놈의 무엇을 구해봐라. 선생님이 이거 반대로 적었답니다. 다시. 대를 먼저 적어야죠. 요 놈을 파샬 F, 파샬 X, 파샬 Y 그리고 파샬 Z 이렇게 표현하고 벡타장 함수가 나타내는 벡터를 단순화시켜보면 이놈의 P, Q, R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델과 F의 외적 벡터죠, 외적도. 이 벡터를 구해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랬답니다. 파샬 X하고 여기다가 파샬 Y를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을 한 번 더 적고 PQ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주라 그랬죠.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요 첫 번째 성분하고 이제 두 번째 성분, 이 세 번째 성분을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성분은 이제 첫 번째 성분을 제외한 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요렇게, 그쵸? 행렬식을 써주면 되죠. 요로 곱한 값에서 요로 곱한 걸 빼니까 결국 요 놈은 파샬, 그쵸? R, 파샬 Y 에서 요렇게 곱한 거 빼면 파샬 Q, 파샬 Z. 요렇게 우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요 놈이 바로 요 첫 번째 벡터 승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요 놈, 요렇게 하면 우리가 파샬 P, 파샬 Z 에서 파샬 R, 파샬 X 요 놈을 가리키죠. 요 놈은 지금 바로 요 놈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분은 세 번째하고 첫 번째를 가지고 AD-BC꼴로 계산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성분은 요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AD-BC꼴로 계산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파샬 F, 파샬 X에서 요래 곱한 거는 파샬 P, 파샬 Y. 이런 식으로 요놈이 계산되어서 요놈의 세 번째 벡터 성분이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고 미적분학에서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놈을 이렇게 써도 괜찮고, 보통 여러분 책에 보면 이 외적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표시를 돼가지고, I 성분, 그리고 J 성분, 그리고 벡터의 K 성분 이렇게 하고, 요놈이 델 연산자 벡터 성분, 요놈을 요렇게 우리가 보통 적어주고, 요놈 P, 요놈 Q, 요놈 R 이렇게 해놓고,
자, 결국 같은 결과인데 요 벡터의 외적을 적어가는 방법이 요놈은 요렇게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승부는 결과적으로 요놈이죠. 그죠? 요놈. 그러니까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니까 자, 요 방향으로 먼저 하는 거죠. 요 방향으로 먼저 곱한 값에서 요 방향 빼는 거니까 그 결과가 요놈이 파샬 R, 파샬 Y에서 파샬 Q, 파샬 Z. 자, 요렇게 첫 번째 승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승분은 두 번째 승분을 계산할 때는 두 번째 승분을 빼고 첫 번째, 세 번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세 번째까지 하실 때에 이제 원래 요놈을 선생님 요 뒤에다 적었을 때는 바로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하면 빼면 되는데 현재 이 위치에서 바로 알아볼 때는 여러분들 요놈을 먼저 곱해서 요놈을 먼저 곱한 데서 요렇게 곱한 것을 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놈 먼저 곱해버리면 파샬 P, 파샬 Z 그쵸? 빼기 요렇게 곱하면 파샬 R, 파샬 X 자, 요렇게 요놈이 제2승분이 되겠죠. 두 번째 승분. 세 번째 승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죠. 요렇게 곱한 데서 요렇게 곱한 걸 빼면 되죠. 세 번째 승분을 조사할 때는 구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그대로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파샬 Q 자, 이렇게 곱하면 파샬 X에서 파샬 P, 파샬 Y 자, 요런 요놈이 세 번째 승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우리가 요놈 이 벡터를 여기다 적고 이 벡터를 여기다 적고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적어놨을 때는 바로 곱해서 빼고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요렇게 세 개만 적어놓고 계산하실 때는 이제 요놈에서 요놈을 뺀 값은 첫 번째 성분이고 두 번째 성분은 요놈에서 요렇게 반대요. 여기 반대랍니다.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요걸. 요래 곱한 데서 요래 곱한 걸 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분은 그대로 요래 곱한 값에서 요래 곱한 걸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이 성분을 찾아줄 적에 외적 성분을 찾아줄 때에 첫 번째 성분을 구할 때는 첫 번째를 제외시키고 두 번째 성분을 구할 때는 두 번째를 제외시키고 세 번째 성분을 구할 때는 세 번째를 제외시키고 행렬식의 행태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요놈이 결과적으로 델 연산자와 벡터장 함수의 무엇으로 외적으로 이 curl F가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발산은 델 연산자와 벡터장의 내적이고 그쵸? 회전은 델 연산자와 벡터장 함수의 뭐다? 외적 벡터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놈은 결과적으로 요놈이 내적이니까 요놈은 스칼라 값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요놈의 회전의 결과는 요놈이 외적이기 때문에 다시 벡터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4번 요 문제를 가지고 이 발산과 회전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버전스 F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디버전스 F는 결과적으로 요 벡터장 함수에 그쵸? 자, 이 벡터장 함수의 첫 번째 성분 그쵸? 첫 번째 성분을 요는 P에 해당되죠. 첫 번째 성분을 X에 관해서 변미분. 두 번째 성분인 Q를 Y에 관한 변미분. 세 번째 성분인 R을 그쵸? Z에 관한 변미분. 요놈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즉, 요놈은 P, Q, R이라는 놈하고 파샬 X, 파샬 Y, 파샬 Z라는 델 연산자하고의 내적으로 계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놈이 지금 P에 해당되니까 요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남는 게 뭐다? Y가 되겠죠. 자, 요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남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라고 그러면 자, YZ에서 Z에 관해 미분하면 Y가 한 판 나오고 코사인 YZ는 마이너스 사인 YZ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이 마이너스가 앞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와 같은 요놈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제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그쵸?
함수가 되었다는 것을, 스칼라 함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디버전스 F, 즉 발산은 그 결과가 스칼라 함수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다. 자, 그 다음 컬 F라고 하는 거, 그쵸? 자, 요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계산을 선생님이 대일 연산자를 가지고 대일 연산자와 요 벡터장 함수의 뭘? 내적을, 그쵸? 외적을 해버리겠죠. 자, I 벡터 승부는 요놈이, 자, 파샬 X, 대일 연산자에서는, 여기에서는, 자, 함수 P가 오니까 XY가 오고, 자, 두 번째 승부는 요놈이 파샬 Y, 그리고 요놈 Z제곱, 자, 마이너스 2Y, 이렇게 오고, 세 번째 승부는, 자, 대일 연산자는 파샬 Z라는 놈이 오고, 그리고 요놈은 코사인 YZ가 왔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놈 계산하는 게 좀 어렵게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승부는 이제 첫 번째는 관여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요래 곱한 값에서 요래 곱한 값 빼는데 그러면 요 놈이 여기에 곱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 파샬 Y가 코사인 YZ에 곱해진다는 의미는 요 놈을 결과적으로 뭐에 대해서 Y에 관해서 편미분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요 놈 미분하면 Z가 앞에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YZ가 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Z 곱하기 사인 YZ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요 놈을 요렇게 곱한다는 것은 자, 파샬 Z를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뭐다? Z에 관해서 는 편미분하는 Z가 편미분하면 2Z죠. 근데 그 연결 부호가 빼기죠. 그러니까 빼기 2Z. 자, 다시 한번.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결과가 요 놈 곱한다는 말은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 놈 곱하기라는 것은 요 놈을 Z에 관한 편미분하는 결과니까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연결 부호는 빼기.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놈이 바로 첫 번째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성분을 계산할 때 두 번째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 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순서가 이제는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선생님이 빼라고 그랬죠. 자, 항상 하살표가 먼저랍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에다 곱해준다는 것은 x 곱하기 y라는 요 함수를 z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뭐 없죠. z가 없으니까 0이 되리고 이제 요 놈을 요렇게 곱했다는 것은 요 놈을 x에 관한 편미분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 x가 없으니까 요 놈 역시도 0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승부는 0 빼기 0이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승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 번째 승분을 계산할 때는 이 세 번째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요렇게 곱한 값에서 자, 요렇게 곱한 값을 빼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요 놈을 지금 x에 관한 편미분하라고 했는데 요 놈이 x는 전혀 없으니까 요 놈이 미분하면 0이 돼버리고 자, 요 놈을 여기다 곱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곱한다는 의미는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시고 그러겠는데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상수인 x만 남죠. 요 놈이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놈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결과적으로 요 놈이 마이너스 z 사인 yz 빼기 2z 자, 요 놈이 i랍니다. 플러스 빼기죠. 여기 빼기 xk 요렇게 우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요 회전이라고 하는 컬 F는 이와 같이 벡터 함수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요 회전을 계산하는 거, 정리도를 계산하는 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문제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305번도 발산과 회전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자, 예제 305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공부하실 때는 발산과 회전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 물리학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조금 여러분 익혀두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 벡타장 함수라는 것이 중력장이라든가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벡터 함수의 그런 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두시는 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305번도 보니까 자, 벡타장 F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X제곱 Y의 3승 자, 빼기 Z의 4승 Y 자, 그리고 4X 5승 Y의 제곱 자, 그리고 Z 자, 굉장히 복잡하죠. 요놈이 J랍니다. J 그리고 Y의 4승 Z의 6승 요놈이 K에 그쵸 붙어있는 요 승분이랍니다. 자, 요놈도 역시 회전과 발산을 먼저 구해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발산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디버전스 F를 우리가 한번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 놈은 이제 바로 한번 해봅시다. 요 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요 놈이 2XY의 3승이 되고 요 놈은 없어지죠. 그죠? 요 놈은 없어지고 그죠? X는 없으니까 요 놈은 X에 비해서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진다. 자, 요거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I를 붙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첫 번째 요 놈을 무엇으로 X에 관한 편미분한 값을 구하고 거기에다 이제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요 놈을 Y에 관한 편미분하면 2Y죠. 요 놈에다가 2Y를 곱해서 생각하면 8X에 5승 Y 그리고 Z 자, 요 놈 역시도 J를 붙이면 안 되죠. 스칼라니까. 그 다음 이제 요 놈을 이제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요 놈을 Z에 관해 미분하면 6 곱하기 Z의 5승이죠. 그러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6y의 4승에다가 z의 몇 승이 된다? 5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은 역시 그렇죠. 벡터가 아니고 요놈이 스칼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디버전스는 스칼라다. 자, 그 다음 자, 컬 F라는 거 그렇죠. 회전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회전을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이제는 IJK는 생략합시다. 자, 파샬, 그죠? 파샬 X. 자, 그리고 X제곱 Y의 3승, 자, 빼기 Z 4승. 그 다음, 파샬 Y. 자, 그리고 4X 5승 Y의 제곱 Z. 자, 파샬 Z 밑에는 요놈 마이너스 Y의 4승 Z의 6승. 자, 요놈의 우리가 이제 외적 벡터를 그쵸? 요 두 놈의 외적 벡터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실 때는 여기다가 I하고 여기다 J하고 여기다 K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답니다. 원래 수학적 기호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귀찮아서 지금 생략했는데 원칙은 적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회전도 역시 벡터 함수가 되는데 첫 번째 벡터 함수의 요 승분은 뭐가 되느냐? 첫 번째는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요래 곱한 값에서 요래 곱한 값을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Y에 관해서 편미분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4Y의 세제곱 Z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 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니까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요 놈만 남죠. 요 놈. 그래서 4X의 5승 Y제곱 그 연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분을 계산하실 때는 두 번째 승분은 두 번째는 간주하지 않고 첫 번째, 세 번째만 간주하는데 요놈은 요 반대로 하라겠죠. 순서를. 요렇게 곱한 값에서 어떻게? 요렇게 곱한 값을 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을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요놈은 없어지고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Z에 뭐가 된다? 3승이 되죠. 이제 요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말인데 여기 X가 전혀 없으니까 요놈은 0이 되죠. 그렇죠? 요 0은 굳이 쓸 필요 없죠. 근데 쓰지 맙시다. 빼기 0은 쓸 필요 없고 요놈이 바로 두 번째 승분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승분은 이제 세 번째는 간여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겠죠. 자,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x에 관해서 요 놈을 편미분한다는 말이니까 요 놈이 20x의 4승 y의 제곱 z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요 놈을 y에 편미분하면 3x 제곱 y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은 상수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결부분 이렇게 되고 요 놈이 바로 k 성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델 연산자와 벡타장 함수의 외적 벡터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발산이라는 것, 즉 디버전스 f라고 하는 것은 델 연산자와 벡타장 함수의 내적인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요 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 요 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서 가져왔을 때 요 놈을 스칼라로 표시해야 되죠. 벡터 함수가 여러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306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도 보니까 벡터장 fxyz가 자, 3x 제곱 y, 5xy 제곱 j, 그리고 xy z 3승 k라고 했을 때에,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지정해줬죠. 1, 2, 3에서의 자, 요놈, 그죠? 발산 f, 즉 디버전스 f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요놈을, 자, 요 디버전스 f라고 하는 요놈은, 자, x에 관한 요 3x 제곱이라는 요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해주고, 자, 두 번째 요놈은 자, 5xy의 제곱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자, 그리고 요 xy z의 3승이라는 요놈은 자, z에 관한 편미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요 발산, 즉 디버전스 f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구할 때처럼 여기에다가 뭘 붙인다? 이 결과에다가 ijk라는 이 벡터 성분 표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요 디버전스 f라고 하는 것은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요 놈을 i나 jk라고 하는 이런 벡터 성분 표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따라서 자, 요 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6x가 되고, 자,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요 놈은 10xy가 되겠죠. 자, 요 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3xy, 자, z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므로 요 1, 2, 3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자, 요 놈을 대입을 해주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발산의 값은, 자, x 대신에 6이 들어가니까 요 놈이 1이 들어가니까 6이 되죠. 자, 1 들어가고 2 들어가니까 요 놈이 20이 되어지고, 자, 1, 2, 3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요 놈이 18 곱하기 3이 되니까 요 놈이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60이고 20을 더하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 발산의 값은 8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307번 문제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7번 문제에서는 자, 그 f를 구하려겠죠. 자, 회전 f의 회전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요놈도 점을 지정해 줬는데 일단 이 회전 값을 한번 우리가 회전시킨 그쵸? 요 회전의 결과, f의 회전의 결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크 f라고 하는, 자, 크 f라고 하는 요놈은, 자, 요놈과 요놈에 뭐가 된다? 외적 벡터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요놈 i, 자, 요놈 j, 요놈 자, k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요 연산자는, 자, 파샬 x, 자, 파샬 y, 자, 그리고 파샬 z가 된다라고 했죠. 자, 요놈이 지금 xz의 세제곱이 되어 있고, 자, 요놈이
2x제곱 yz가 되어 있고, 자, 요놈이 마이너스 2yz의 뭐가 된다? 자, 4승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요놈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그쵸. curl F에 해당되는 이 벡터의 성분을 계산할 때는 요놈하고 요놈. 자,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놈이 y에 관해서 편미분하시오라는 말이니까 요놈을 여기에다 곱한다는 말은 요놈을 y에 관한 편미분한다 그랬죠. 그럼 요놈을 y에 관한 편미분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2배의 z의 뭐가 된다? 4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놈을 이제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럼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2x제곱 y가 되고 그 연결부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놈이 바로 우리가 구한 첫 번째 그쵸? curl F의 벡터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성분을 구할 때는 두 번째는 관여하지 않고 첫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성분이 관여하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이 관여하는데, 요 놈을 여기서는 요 놈을 요렇게 곱한 값에서 그리고 요렇게 곱한 값을 순서를 바꾸어서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 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되니까 3xz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요 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인데 여기 x가 없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죠. 자, 빼기 0은 쓸 필요 없고, 자, 요렇게 된 것이 두 번째 성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는 관여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행렬식 형태로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곱한 값에서 이제 요 놈을 여기다 곱한 값을 빼면 되는데,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x에 관해서 편미분이니까 요 놈이 4xyz가 되어지고, 요 놈을 여기다 곱한다는 것은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0이죠. 0은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게 세 번째 성분이 이렇게 4xyz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1,-1,1-1을 xyz에 대입했을 때에, 즉 요 값에서의 우리가 뭘, 자, curl F를 우리가 회전을 계산을 해보면, 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z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z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요놈이 마이너스 2가 되고, x 대신에 1,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 요놈이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요놈 x 대신에 1, z 대신 1 들어가면 요놈이 3j죠. 그래서 3j가 되어지고, 자, x, y, z는 각각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요게 마이너스 1 되니까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4k가 되죠. 따라서 요놈은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j-4k라고 하는 요런 값이 바로 요 f의 회전에 대응하는 벡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url F를 계산하실 때에 이 결과의 공식처럼 이 결과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요 델 연산자하고 요 벡터장 함수의 요 두 놈의 무슨 벡터? 외적으로 요 놈을 계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뒤에 이제 308번 문제가 있는데, 자, 요 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색다른 이론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선생님이 예제 308번을 풀고 나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08번 문제를 보니까, 자, fxy, 자, z라고 하는 요놈이, 자, x에, 자, 3승 z 마이너스 3xy 제곱. 자, 요거는 우리가 벡터장이 아니고 단순, 그쵸? 3변수 함수가 여기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의, 그쵸? 그레디언트 f. 자,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요 놈. 자, 요 놈은 우리가 지금 벡터장 함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놈은 파샬, 그죠? 파샬 f, 파샬 x, i.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요 놈은 파샬 F, 파샬 Y 요 성분을 제2성분으로 하고, 자, 파샬 F, 파샬 Z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벡터 성분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요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은 요 놈 자체는 뭐가 된다? 벡터장 함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벡터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그죠 그레디언트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요 그레디언트 F의 지금 여기서 뭐라? 발산과 회전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요 놈을 여기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보류를 하고 요 상태를 가지고 선생님이 발산을 바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디버전스, 자, 요 그레디언트 F의 그죠? 이 디버전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델 연산자와 해당 함수의 무엇으로? 내적으로 계산한다라고 그랬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들이 이 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파샬 X, 자, I, 파샬 Y, J, 그리고 파샬 Z, 자, K. 요 놈이 지금 델 연산자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뭘? 내적을 이와 같이 내적을 내라고 했으니까 내적이라는 것은 자,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면 되죠. 그렇죠?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면 자, 파샬 제곱 F 그리고 파샬 X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내적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가 i를 이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스칼라 값을 계산해 놓고 여기다가 벡터 표시를 하면 벡터 성분 표시하면 안 되죠. 자, 요놈의 곱으로 요놈의 곱을 적어보면 이제는 파샬 제곱 F 파샬 Y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요놈을 또 내적으로 계산해 보면 파샬 제곱 F에다가 파샬 Z의 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자, 요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요 그레디언트 F의 디버전스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놈은 결국 파샬 X라고 하는 값. 자, 요 값에다가 지금 파샬 F, 파샬 X라고 하는 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요놈은 파샬 Y. 자, 파샬 F, 파샬 Y라고 표시할 수 있고, 자, 요놈은 파샬 Z에다가 요놈이 파샬 F, 파샬 Z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요놈은 함수 F를 지금 X에 관해서 편미분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값을 여기다 가져오면 요놈을 X에 편미분하면 3X 제곱 Z가 되고 요놈을 X에 편미분하면 3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요놈 없어지고 요놈은 마이너스 6X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하면 요놈은 없어지고 여기에서 X에 3승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요놈을 다시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6XZ가 되어지고 요놈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요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되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쵸, 3변수 함수. 자,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그쵸, 그레디언트의 디버전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뭐다? 지금 발산의 값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의 디버전스를 계산했을 때 요 결과를 우리가 요렇게 얘기한답니다. 라플라시안. 요놈을 가리켜서 라플라시안이라는 용어를 써서 요놈의 이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자, 요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그레디언트 F의 회전을 지금 알아보고 싶답니다. 자, 뭘 알아보고 싶다? 그레디언트의 회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그쵸, 그레디언트 F, 요 놈의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래드 F의, 요놈은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레디언트 F라고 읽어도 되고, 약자로 그냥 그래드 F라고 읽어도 상관없답니다. 자, 어쨌든, 요 그래드 F의 해전값, 클 그래드 F라고 하는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선생님 미리 결론은 먼저 얘기했지만은, 요, 그래드 F의 해전의 값은 항상 요놈이 뭐가 된다? 요놈의 결과가 0이 된답니다. 자, 물론 여기 한번 해보겠지만은, 자, 요놈이 항상 0인데, 우리가 보통 이 해전값이 어떤, 그쵸, 벡터장에서, 어떤 벡터장에 이 해전의 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왔을 때에 요 F를 가리켜서, 요렇게 0이 되게 하는, 그쵸, 해전의 값이 0이. 그러니까 그 정의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는 소위 해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요 클 F가 0일 때에 요 F를 가리켜서, 그쵸, 요 F는 우리가 요런 말을 쓴답니다. 보존적 벡터장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요놈을 보존적 벡터장. 그러니까 보존적 벡터장이라는 것은 정의된 영역 안에 해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즉 클 F의 값이 0이 되는 요런 F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란다? 벡터장 중에서도 무슨 적? 보존적 벡터장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 F가 0이 되는 요런 그쵸 벡터장을 가리켜서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즉 해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영역 안에서. 그런데 어떤 그쵸 요와 같은 XYZ에 관한 요런 함수의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도 요게 정의상 그쵸 그레드 F라는 것은 정의상 요놈이 모양 자체가 벡터장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레드 F의 해전은 항상 예외 없이 항상 0이 나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레드 F라고 하는 요놈도 일종의 벡터장인데, 요놈의 해전, 즉 그쵸 그레드 F라고 하는 요놈의 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그레드 F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된다? 보존적 벡터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지금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308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런가? 자, 그쵸 그레드 F라고 하는 요놈은, 자, 우리가 해전을 계산할 때는 해전은 항상 델 연산자하고 그리고 벡터장관에 무슨 벡터? 외적 벡터를 내라 그랬죠. 자, 그럼 요놈을 우리가 외적을 내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델 연산자는 파샬 X, 자, 파샬 Y, 그리고 파샬 Z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그레드 F라는 것은, 자, 요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요놈을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파샬 F, 파샬 X, 파샬 F, 자, 파샬 Y, 자, 파샬 Z, 파샬 F, 파샬 Z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놈의 외적을 제일 첫 번째 성분은,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자, 요 놈을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요 놈이 파샬 제곱 F에다가 파샬 Y, 파샬 Z가 되죠. 자, 요 놈을 여기 곱하면, 파샬 제곱 F에다가, 자, 파샬 Z, 파샬 Y가 되는 거죠. 요 놈 두 개를 뺀 놈이 뭐가 된다? 첫 번째 성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개는 바꿔도 상관없죠. 그쵸? 분모에.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결과적으로 무슨 값이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요렇게 곱하고, 자, 요렇게 곱하는 거 생각해봐도, 요렇게 곱하면 파샬 제곱 F, 파샬 X의 제곱이 되고, 아니, 파샬 X, 자, 파샬 Z, 파샬 X가 되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파샬 제곱 F에다가, 자, 파샬 X, 파샬 Z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이 두 번째 성분이죠. 근데 요 놈도 역시 요 두 놈이 무슨 값이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 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요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파샬 제곱 파샬 x f에다가 파샬 x 자 파샬 y 이렇게 하면 파샬 제곱 f에다가 파샬 y 파샬 x가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승분 역시도 요놈도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요놈이 0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주어진 x, y, z에 관한 요 일반 함수가 무엇이었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미 공식적으로 다 요놈이 뭐가 되어버린다? 0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드 f, 그레디언트 f의 요 해전의 값은 결국 델 연산자와 그레디언트 f의 외적 벡터인데 요놈과 요놈의 외적 벡터는 이 주어진 요 함수의 내용이 무엇이든 f가 뭔가에 대한 요 내용이 무엇인가와 상관이 없이 요 두 놈만 가지고 연산을 해봐도 바로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함수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요놈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벡터장의 해전이 0이 될 때에 요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뭘 한다? 그 벡터장을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이 보존적 벡터장은 이 뒤에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해전이 0이 되는 벡터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존적 벡터장이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벡터장이 왔을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놈이 그레디언트 F일 경우에는 요놈은 예외 없이 항상 뭐가 된다? 보존적 벡터장이 된다. 그러니까 요놈의 그레디언트 F는 그쵸? 요 주어진 함수와 상관이 없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라는 요놈은 항상 보존적 벡터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309번 문제를 통해서 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09번. 자, 벡터장 라지 fxyz라고 하는 요놈이 자, y의 지금 y의 제곱 그리고 z의 3승 그리고 i 그리고 2xyz의 3승 그리고 j 그리고 3xy의 제곱 z의 제곱 k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요 벡터장이 지금 보존적인가를 물었답니다. 요놈이 보존적 벡터장인가 f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요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벡터장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쵸? 요 벡터장 함수가 주어졌는데, 요놈이 보존적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이 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해전의 값을 조사하면 되죠. 클 f의 값을 조사를 하면 된답니다. 자, 클 f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쵸? 델 연산자와 벡터장의 외적 벡터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놈 i, 요놈 j, 요놈 k 이렇게 적어주고 자, 델 연산자 승분을 여기다 적어주고 자, 그리고 벡터장의 첫 번째 승분, 두 번째 승분 자, 요놈이 2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승분 자,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승분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요 놈을 여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비분 하시오니까 요 놈이 6xyz의 제곱이고 요 놈을 여기다 적용하면 z에 관한 편비분이니까 요 놈이 6xyz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에서 요 놈을 뺀 값이 첫 번째 승분인데 첫 번째 승분이 벌써 또 이게 0이 된다는 게 확인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승분은 자,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빼라겠죠. 요놈을 곱해주면 요놈을 z에 관해서 요놈을 편비분하니까 3y제곱 z의 제곱이 되고 자, 요놈을 여기다 적으면 요놈을 x에 관해서 편비분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x에 관한 편비분이니까 3y제곱 z제곱이 되는 거죠. 요놈을 뺀 것이 두 번째 승분인데 요 두 번째 승분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승분은 이제 요놈인데 요놈을 여기다 적용하면 x에 관해서 요놈을 편비분하면 2yz의 3승이고
요 놈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비분이니까 2yz의 3승. 자, 요 놈을 뺀 것이 세 번째 성분이죠. 요 놈 역시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클 F의 그 결과가 0벡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회전, 그쵸? 회전 클 F의 결과가 이와 같이 0이 나왔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죠? 이 보존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F라고 하는 것은 보존적 벡터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벡터장 함수를 줬을 때는 회전을 계산해서 그 결과가 0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되고, 만약에 벡터장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떤 일반 함수 f의 그레디언트 f로서의 보존, 그렇죠? 벡터장 함수를 줬을 때 얘는 무조건이다면 얘는 무조건 보존적 벡터장이 되고, 일반적인 함수는 우리가 요 일반적인 벡터장은 이렇게 회전의 값을 조사를 해서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 그레디언트 f를 줬을 때는 얘는 무조건 보존적 벡터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산과 회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복습을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하고 계속 맞물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선적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좀 어려운 개념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강의를 착실히 잘 들으시고 복습을 잘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